정확기를 분해 점검하고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정확기를 설치한다. 예비 정확기는 뭐 정확기의 이제 목적이 나와 있죠. 거기에 문제 자체가 나와 있죠. 분해 점검이나 또는 이제 교체, 고장 대비해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정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다가 갑자기 차단이 되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대단히 불편하겠죠. 여러분 전기 공급되다가 단전만 되어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예비 정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설치 제외가 있어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이 정확기가 대체적으로 방금 전에 이제 설명했다시피 압력 조정기하고 좀 느낌이 뉘앙스가 다른 게 대량의 수용과 많은 가구 수를 공급을 집단으로 하기 위해서 정확기에서 도시가스의 압력을 정밀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단독 가구에 그냥 단독 사용자에게 단독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비 정확기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가구 하나니까. 알겠죠? 단독 사용자에게 이게 공급하는 거죠. 가스를 단독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경우는 뭐 불편해봤자 한 집밖에 안 되니까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설치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28번 도시가스 압력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유량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설정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한다. 2번 합격한 표시는 바깥 지름이 5mm의 K자로 각인을 해준다. 도시가스용 압력 조정기는 바깥 지름이 5mm, 정확기의 용으로 사용되는 압력 조정기는 10mm짜리로 K자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압력 조정기 연결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또 자세히 그려서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릴게요. 29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 중 가스 계량기와 다음 설비와 안전거리 기준을 가스 계량기는 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죠. 일단 높이부터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가스 계량기는 높이는 얼마예요? 1.6m 이상 2m 이하로 해서 그 사이에 사람 어깨 높이 정도 시선이 충분히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전기 설비, 스파크가 튈 수 있는 거 이런 거 등등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죠? 일단 화기와는 LPG에서도 배웠다시피 화기와는 2m 이상의 우회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기 설비들, 또 뜨거운 열을 내는 설비들 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 계량기와는 전기 개폐기하고는 60cm, 굴뚝이나 전기 전멸기 이것은 30cm, 전기 접속기도 30cm. 그 다음에 절연 조치가 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30cm가 아니고 15cm죠. 이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의 전기 접속기하고는 30cm, 전기 전멸기도 30cm. 절연 조치하지 않는 전선과는 15c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전기 설비나 열이 나는 거, 굴뚝이라든지 또는 절연 조치가 미처 안 된 전선이라든지 이런 항상 튈 수 있는 거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를 뛴다 이거죠. 30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서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으로 설명해 오는 것.
29번, 30번이 지금 가스 계량기의 설치 위치. 그리고 이제 가스 계량기는 영어로는 부터 35번까지 문제가 지금 가스 계량기 설치 위치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스 계량기는 영어로 가스 미터라고 해요. 알았죠? 네, 가스 미터. 계량기 대신 미터라고 해도 됩니다. 미터. 알았죠? 자,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높이에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1.6m 이상, 1.6m 이상, 2m 이내에 높이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의 화기와 우회구열이 2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제 불이 있다, 직접적인 불이 있다. 그럼 2m 이상이고요. 이제 불이 아니고 좀 열기가 있다든지, 뭐 전선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2m보다 좀 줄어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주변에 이제 이게 가스 계량기니까 전기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그리고 전기 개폐기, 전기 개폐기하고 어, 60c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굴뚝,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이상이고요. 다섯 번째, 절연 조치가 되지 않는 전선. 얼마? 15cm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가스 계량기는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면 안 돼요.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쐬거나 열을 받는 곳, 기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직사광선 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열기가 있다든 그러면 안 되고요. 통풍이 어찌해야 돼요? 네? 양호한 거. 뭐 이런 것 등이죠. 습기가 올라오면 안 되죠. 습기 뭐 많고 이런 데는 이제 부식이 되니까. 이런 등등 기본적인 거죠.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기본인데요. 자, 그러면은 좀 한번 보게요. 지금 계속 같은 문제예요. 이제 가나다라 보기만 조금씩 이렇게 바꿔져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사용 시설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는데 1번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가스 계량기 유지한 거리는 3m 이상이다. 3m 아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화기와 우회 거리 몇 미터? 2m 이상. 2번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한 화기와 입상광과 유지한 거리는 3m 이상이다. 3번 가스 계량기와 단열 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과의 거리는 10cm 이상이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와 거리는 60cm 이상 유지한다. 60cm 이상 맞아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도시가스 계량기하고 화학이 사이 유지하는 거리가 몇 미터라고요? 2m. 2m 이상. 1번이 달리죠. 32번. 가스미터의 설치 장소로 가장 부적당한 거. 1번 통풍이 양호한 거. 2번 전기 공작물 주변으로 직사광선이 비치는 거 안 좋죠. 네. 계속 뜨거운 열을 받으면 가스 계량기가 열팽창이 일어나고요. 열 때문에 측정 그 수치가 오차가 생겨요. 많이. 3번 가능한 한 배관 길이는 짧고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 4번 화학이나 습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청결하고 진동이 없는 것.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직사광선 비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냉동기 설치할 때도 그랬죠. 네. 직사광선 막 직접 있죠. 막 습기가 있고 통풍 안 되고 뭐 이런 데는 안 되죠. 그다음에 수평으로 평평한 거 놔야 되고요. 그렇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시설 중에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가스 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 우의 거리를 유지한다. 맞죠? 네. 2번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야 된다. 맞죠? 네. 3번 가스 계량기를 경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경납상자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조그만 소형 캐비넷에 터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뭐냐면 왜 1.6m, 2m 하냐면 어린은 이제 옛날에 이 기준이 정할 때 어린이들이 착한 애들이 계량기 자꾸 만져싸고 장난하고 뭐 집어넣었고 부셔쌌고 하니까 어른들 키 높이 어깨 높이를 하라는 건데 요즘에 애기들 여러분 다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경납상자 조그만 외함 케이싱 내에 딱 열쇠 채워서 이렇게 놔두는 경우는 손을 안 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낮게 해도 된다. 1.6m 밑으로 해도 되고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네. 4번 가스 계량기는 저리를 찾아내는 전선과 30cm가 아니고 얼마?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요 정도 5가지만 보면은 계량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거의 다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와의 최소 안정거리. 전기 개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기 개폐기와의 최소 안정거리가 얼마라고요? 60cm. 그렇죠? 네, 여기 나왔죠.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두 종류는 60cm. 불뚝이나 전멸기, 접속기는 3cm. 그 다음에 전선만 얼마? 15cm. 자, 이렇게 해서 34번의 답은 6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는 최소 몇 cm 이상 거리 유지한다고요? 60cm.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전부 다 가스 계량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설하는 것이 3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36, 37, 38, 39가 가스 배관 매설이에요. 도시가스 배관 매설할 때 기준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1번)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때는 노면으로부터 배관 내면까지 1.2m 이상 유지하라. 배관의 깊이는 산과 들에서는 1m 이상으로 할죠. 배관을 시가지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경우는 1.5m 이상 배관 내면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림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알았죠? 자, 산과 들에 이렇게 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얼마 깊이? 얼마 깊이? 1m 이상 깊이로 할 거 알겠죠?
이해됐어요? 시가지 외에 놓으면 도로라는 거지. 알겠죠? 도로 길로자에 길로. 예? 로 이제 북한식으로 하면 로면이겠죠. 이제 남한식은 노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라면은 라면이라고 해요. 라면 안 하고. 발음 다 되죠. 시간이 노면이니까 이제 도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도로 이로부터 몇 미터? 그렇죠. 1.2m.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다 자동차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는 차가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시가지 노면으로부터는 몇 미터? 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m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가지인지 시가지 아닌지 그림이 똑같은데 어떻게 자동차를 두 대 그려? 더 번화가다 세 대 그려. 알겠죠? 세 대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에 해설에 이거 그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바깥에서. 여기는 차도 안 다녀. 누가 차로 산으로 갑니까? 산양으로 갑니까? 산들에는 1m.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1m죠? 네, 깊이가 1m. 산들이 최소 깊이가 2m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냥 깊이로 표현을 할까? 왜 그럴까? 깊이로 할까요? 울퉁불퉁하니까. 그러니까 낮은 것 기준으로 해서 낮은 것보다는 1m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관이 이렇게 산들은 움푹치푹하잖아요. 근데 배관이 따라서 이렇게 1m니까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머리카락 꼬부리듯이 이렇게 배관되는 거 없잖아요. 배관은 반듯하잖아요. 제일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1m는 깊이로 이렇게 묻히라는 것이고 노면은 반듯하잖아요. 길은 거의 반듯하잖아요. 그렇죠? 반듯하기 때문에 반듯한 노면으로부터 1.2m. 근데 시가이 쪽은 차가 많이 다니까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1.5m. 알겠죠? 충격을 흡수하게 그렇다는 것이고요. 철도 부지에 매사라는 경우입니다. 철도 부지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철도가 있어요. 철도가 있고요. 철도에 보면은 뭐가 있죠? 레일 밑에 뭐가 있어요? 네? 침목, 백목 또는 침목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가 이렇게 이제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기차 밖에 걸려서 가죠. 요것이 이제 레일 궤도예요. 알겠죠? 궤도 중심으로부터 얼마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요 중앙으로 여기가 한가운데 같이 못 따라가요. 이제 기차가 무거우니까 충격을 많이 받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도 있겠죠. 깊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궤도 중심으로부터는 4m 이상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깊이로는 얼마가 되냐? 깊이로는 1.2m 이상이에요. 그래서 궤도 옆에 주변의 여기를 뭐냐면 철도 부지라고 그래요. 알겠죠? 철도 부지 경계선에 따면 무엇을 뭐래요? 무엇을 세우죠? 사람 넘어오지 말라고 경계체.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쫙 세우잖아요. 담벼락을.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는 저런 게 부르게하고 막 들락날락하고 막 기차 철로에서 놀고 그랬죠? 놀 거 없으면 철로에서 오랫동안 안 떨어지고 걷기. 나중에는 눈 감고도 걷기. 왜냐면 눈 뜨고 걸으면서 떨어진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들이 재미없으니까 뭐예요? 다리 건너기 철로 그쵸? 철교 건너기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재미없어. 나중에 왜 기차 오는 시간 다 하니까 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철로 해갖고 가다가 중간에 밑에 다리 밑으로 이제 물로 뛰어드는 거. 네. 뭐 그런 거. 진짜 놀 게 없으니까 별걸 가지고 다 놀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지표면으로부터 1.2m 옆에
궤도의 중심선으로부터는 4m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36번에 4번이 틀려있는 말이에요. 5m가 아니고 4m고요. 37번 복습 한번 해보죠. 도시가스 배관 철도 궤도 중심하고 이격거리 기준이 몇 미터? 4m. 이해하셨죠? 4m. 그림 보니까 금방 이제 설명드리니까 이해되셨죠? 38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에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 배관을 매설할 때는 서로 압력 차이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고압 배관과 중압 밑에 중압, 저압 이런 배관들은 딱 붙여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몇 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냐? 2m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가스 배관을 주변을 콘크리트로 이래서 콘크리트 이렇게 터널처럼 된 방어 구조물로 둘러싼 경우는 1m 이상으로 단축해도 된다. 반층 거리를. 알겠죠? 그리고 중압배관 이하의 배관하고 또 고압배관이 서로 회사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회사로 관리 주체가 똑같은 경우는 0.3m 이상을 할 수가 있다. 같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단서가 없다면은 그냥 2m 이상 뛴다. 고압 배관하고 중압 이하의 배관은 도시가스 배관이 서로 밀착되어 있으면 어쩐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m 이상 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39번 복습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설치 신고할 때 다른 배관이나 그러면 고압 배관, 중압 배관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른 배관 지나가는 거, 또 다른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하고는 이격거리가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느냐? 도시가스 배관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가스용 피관을 보통 쓰는데요. 노랗게 된 굵은 관 씁니다. 도시가스 이렇게 배관 묻을 때 보면 지하에 요즘에는 인도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 보면 그렇게 묻거든요. 그럴 때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이제 새로 올 때는 포크레인을 하는데 왜 거기서 굳이 삽지르고 있느냐? 옆에 시설물을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삽질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파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시설물이 걸리면은 가스 배관 설치 위치를 꼭 띄어야 돼요. 옆에 바짝 붙여갖고는 못해요. 띄워줘야 됩니다. 그 띄워주는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다른 시설물하고 30cm 이상은 띄워야 된다. 우리나라 기준이요. 30cm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한 자를 기준으로 30.3cm니까 어떻게 0.3cm 이렇게 밀리수 띄어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30cm 이렇게 한 자를 했는데요. 요걸 이제 외국식으로 하면은 1pt 이상 띄어라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자를 많이 쓰는데 서양 같은 건 뭘 써요? 피트를 많이 쓰니까 서양식으로 한다면 굳이 1pt 이상 띄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센티미터 한 자를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40번 문제. 도시가스 시설 중에 입상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입상관 문제가 40번, 41번, 42번이에요. 알겠죠? 입상관에 관련된 문제가 40번, 41번, 42번 문제인데 지면 속으로 도시가스 배관은 일반적으로 다 매설 배관이에요. 땅 위로 노출된 배관 없죠, 공급할 때. 네. 매설을 해서 건물에 도착하면은요 올라가야 돼요. 그쵸?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공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게 입상관이라는 거예요. 위상자 설입자 위쪽으로 서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를 입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스나 유체, 물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입상관이고 어떤 게 입하관이냐? 유체 흐름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내려오면은 입하라고 부르고요. 알았죠?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입상. 입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흐름 방향으로 치는 거예요. 흐름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입상, 내려오면 입하 이렇게 말해요. 자, 건물의 벽에 외벽에 도착했어. 그러면 도시가스가 그냥 그래서 건물 지하를 갖다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 지하실에 공급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지상에 있는 뭐 사용 시설에다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올 때 보통 도시가스가 바로 관이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노출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제 가스용 보통 P2관이 보통 이제 매설이 많이 돼 있고요. 마지막 저압관에는 그러면은 실내에 들어올 때는 이게 뭐가 돼요? 도시가스 여러분들 집에 보면 가스 배관 잘 보면요. 금속관으로 돼 있죠. 금속관. 몰라요? 가스엔진 연결하기 전까지 금속관이죠. 휴지 연결하기 전까지. 휴지에서부터는 호스죠. 네. 집에 가스관 뭘로 돌아? 1번 비닐관으로 들어온다. 2번 고무관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순대 돼지 껍질로 연결돼 있다. 4번 쇠파이프로 돼 있다. 여러분 집에 가스 배관 뭘로 연결돼 있어요? 도시가스 배관? 에? 옥내 뭘로 돼 있어요? 쇠파이프죠. 네. 아이 가스 배우시는데 좀 다 가스 흡입 상태예요. 보니까 가스 흡입 상태예요. 그냥 몽롱해요. 집에 다 가스 보일러 연결하는 거 뭐 다 가스 배관이 다 쇠파이프로 돼 있잖아요. 네. 가스용 관이란 말이에요. 가스용 후관, 가스용 강관인데 그걸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끝에가 이제 밸브 차단하게끔 볼밸브 또는 뭐 있어요? 휴지코가 달려 있으면 거기서부터 호스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반 연소기기는 가스레인지는 이제 영압이 호스로 연결돼 있고 보일러실의 보일러는 스테인리스 주름관으로 플렉시블 호스로 연결돼 있어요. 금속 플렉시블 호스로 그것도 보일러실은 그쵸? 거기까지는 다 쇠파이프죠. 근데 궁금한 점 좀 가져야 돼요. 제가 냉동 강의할 때는 제발 에어컨 파는 대리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할 일 없이라도 가서 어때요? 옆에 명파이라도 좀 보고 가스를 공부할 때는 어때요? 도시가스 땅 파고 있으면 가다가 땅 파고 있는 것도 구경도 하고 아니 저렇게 생겼네 하고 좀 보라는 거예요. 땅 속에 금속관을 요즘은 매설을 안 해요. 겉으로. 예? 알겠죠? P관이라든지 또는 코팅한 라이닝관을 써요. 예? 근데 올라오면은 여기는 뭐야? 금속관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때요? 접합해야겠죠? 네. 접합해요? 안 해요? 네. 접합한 부분이 시설이 그 배관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P관인데 폴리에틸렌관인데 잘 모르겠다고 해. 플라스틱 종류인데 약하죠? 네. 그래서 입상관에다가 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여기다 이렇게 해놓냐면은 보호판 내려. 뭘 해놓는다고? 보호판 조치를 해놔. 보호판. 적색으로 보통 이렇게 갖고 보호판에 또는 막 노란색으로 띄게끔 노란색 가스라고 해서 이렇게 굳이 입체적으로 그리면 건물 벽에 땅바닥 보면은 배관 요렇게 올라오면은요. 이렇게 갖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갖고 딱 벽에다 박아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철판 박아놓잖아요. 충격 먹지 말라고. 맞죠?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요 부위가 이제 접합 부위가 있는데 요 각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요. 차단하는 밸브. 이해됐죠? 중간에 뭐가 있다고? 차단 밸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입상관 밸브요. 집으로 들어가는 가스를 차단하고 열고하는 입상관 밸브가 있다고요. 큰 밸브가. 알았죠? 네. 큰 볼 밸브 형태가 있고요. 이거 지나면 뭐가 있느냐? 각 가정에 꺾어서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수평으로 딱 들어가면서 뭐가 있어요? 가스 계량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밸브 지나서 뭐가 있다고? 가스 계량기. 이거 밸브를 열어야 가스 계량기로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밸브는 마음대로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누가 손대야 돼? 사업소에서 와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 관리원이 그 개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 입상관 밸브도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하고 똑같은 기준이에요. 1.6m에서 2m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굳이 이제 그림을 요게 너무 밑바닥이니까 오판이 달려 있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 네? 입상관 밸브가 달려 있다고요. 알았죠? 가스 계량기 통과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요거 두 개가 다 1.6에서 2m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40번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중에서 입상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1번,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해서 불연 재료로서 차단 조치를 취했다. 입상관이 올라왔는데 주변에 막 열기가 있어. 그러면은 불연 재료로 보호를 해준다. 아니, 노출이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스관의 원칙은요, 여기 나와 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원칙은 지상으로 나오면은 노출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지상으로 나오면 가스관은 뭐가 원칙이라고? 노출 원칙. 절대 메모를 시키거나 또는 뭘 씌우거나 하면 안 돼요. 보호판 이외에는 노출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착색해요? 가스관은 다 노란색으로 도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란색 도장에 노란색 페인트가 비싸. 그러다 보니까 회색으로 그냥 회색은 흰색 페인트랑 검은색에다 알료만 색상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노란색 페인트 자체는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회색으로 칠하고 노란색 띠를 하죠. 이해하셨어요? 황색 띠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살짝 띠를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회색으로 칠하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띠를 두는 경우도 있고. 자, 노출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사용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열기가 입상관에 전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불연 재료로, 타지 않는 재료를 어쩐다고요? 보호 조치를 취한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자, 2번.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7m 높이에 설치했다. 규정에 맞아요? 틀려요? 1.7m니까. 맞죠? 네. 왜? 1.6m에서 이 밑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1.7m니까 높이가 맞는 거죠? 네. 3번. 입상관 밸브를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못 치도록 3m 높이에다 설치했다. 이거 아니고요. 물론 원래 취지는 좋지만 애기들 장난 못 치게 손 못 대게 3m 높이에다 대롱대롱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밸브 열고 닫고 있는데 사다리 옆에다 대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4번. 입상관의 밸브 높이가 1m여서 1.6m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 자체를 보호상자, 캐비넷 안에 설치했다. 이해되셨죠? 좀 전에 가스 계량기도 그렇고 입상관 밸브도 똑같은 것인데 캐비넷 안에 보호상자로 딱 경납상자로 보호를 하는 경우는 열쇠 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가 되니까 높이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골라라. 3m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입상관 밸브 이런 거 점검하고 가스 계량기 이렇게 개통시켜주고 할 때 직원들 구할 때 그러겠죠. 벽 타기 잘하는 사람 구함. 이렇게 3m 이상
사다리 소지하지 않고도 맨손으로 벽 타기 잘하는 사람 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취업 못해요. 담벼락 잘 타고 도둑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취업하죠. 41번 공급가스인 42번부터 해볼게요. 도시가스 사용실에서 입상과 화학이 사이에 유지하는 거리는 얼마인가? 자, 입상관과 계량기도 마찬가지인데 높이는 1.6에서 2m, 화기하고 거리는 얼마? 2m. 알았죠? 입상관 말고는 똑같이 계량기로 똑같이 뭐라고? 화기하고 몇 미터? 2m. 높이는 1.6에서 2m. 화기하고 2m. 그런데 지금 압력 손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41번 문제는 공급가스인 천연가스가 비중이 0.6이라고 할 때 45m까지 높이의 아파트 옥상까지 압력 손실이 약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압력 손실은 사실 이 문제는 45m 옥상까지 올라가면 압력이 손실된 게 아니라 압력이 상승돼요. 위로. 가스가 가벼운 것은 위로 뜨고요. 위로 몰리고요. 가스가 무거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스를 배방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직관이 있으면은 무거운 가스를 쏘아 올리면은 위에는 압력이 떨어져요. 근데 가벼운 가스를 쏘아 올리면은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가스 위로 더 잘 떠올라서 위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더 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뉘앙스가 문제를 잘못 낸 거죠. 원래는 이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때 LPG를 재료로 원료로 사용을 했을 때 공급할 때 높은 고층에 쏘아 올리면 LPG는 무거우니까 잘 어때요? 안 올라가니까 점점 압력이 떨어져서 안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수돗물 어때요? 밑에서부터 쏘아 올리면 위로 가면 수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면 압력 손실이 아니라 압력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이해하셨죠? 45m 올라가면. 근데 이게 45m로 이 파로 밑으로 쏴주면 압력 손실이 생겨요. 가벼우니까 자꾸 위로 떠오르지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 간식이 뭐냐면은 압력 손실 H는 1.293 곱하기 비중 마이너스 1 H. A값 이해해줄게요. H 압력 손실은 S는 비중이고요. H는 높이에요. 만약에 비중이 1보다 크면 S-1이고요. 비중이 1보다 적은 것이면 1-S로 계산합니다. 알았죠? 소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공기가 가벼운 것, 공기보다 가벼운 것이죠. 0.6이라 그러면은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60% 무게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죠. 공기보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1.293 곱하기 1-0.6 곱하기 높이 45m 이렇게 돼야겠죠. 식이 높이가 45m니까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 식이 기능사에서도 물론 간혹 나오긴 하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빈칸이 너무 없어서 여기다 계산할게요. 좀 쭉 와서 1.293 곱하기 1 마이너스 비중이 얼마? 0.6 높이가 얼마? 45m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은 답이 되겠다. 그러면은 23.274 23274 단위는 수주압으로 나옵니다. 리미터 H2O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간식에서 왜 이 식이 나왔는가라고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압력 손실이 생긴 게 아니라 위쪽으로 압력이 몰리게 돼서 약 23.3 mm H2O의 압력이 추가가 되는 거죠. 23.274니까 반올림하면 23.3 답이 2번이 되겠죠.